나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전술핵 재배치는 보수 진영에서 계속 나왔던 주장인데 미국만 동의한다고 될 일이 아니군요. 네. 두 번째는 뭡니까? 네, 두 번째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좌파정계 10년 동안에 수십 조의 돈이 햇볕 정책으로 포장되어 북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요. 대북 정책이 핵 위기를 초래했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십조 원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건 햇볕 정책을 비판하는 쪽에서 계속 내놓는 주장이잖아요. 그랬죠. 이게 사실인가요? 수치를 한번 볼까요? 네. 사실이 아닙니다. 정권별 북한 현금 현물 제공 액수입니다. 김대중 정부 16억 3,860만 달러입니다. 노무현 정부 23억 3,660만 달러, 이명박 정부 6억 1,680만 달러, 박근혜 정부는 2015년까지의 자료입니다. 3억 2,080만 달러.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합해서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약 4조 8천억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원액이 많은 거는 사실이지만 수십조 원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요. 화폐 가치를 감안하더라도 네. 이걸 수십조까지로 볼 수 있느냐? 아니죠. 자, 이 그래프도 함께 보겠습니다. 남북 간의 교역액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20억 달러, 노무현 정부의 56억 달러, 이명박 정부의 91억 달러가 됐고요. 네. 박근혜 정부는 2015년까지 62억 달러였습니다. 교역액은 거래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간 것과 우리가 받은 걸 합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교역액은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확 늘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햇볕 정책으로 핵 개발 자금을 대줬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역액으로 보면 오히려 정반대의 주장도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보수 정부인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에서 간 돈이 전용되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돈 액수가 더 간 게 MB대가 더 크니까 그쪽에 책임이 많더라도 사실은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 게 아니겠죠. 네, 어느 정부에서 많이 줬다 안 줬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 통계 자체가 중요한 이유는 특정 정권만 북한과 거래를 했다는 식의 프레임이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햇볕 정책으로 북한에 퍼주기를 했다라는 이런 일각의 좀 인식도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이고 다음은 또 어떤 겁니까? 네, 마지막 들어보시죠. 네. 김정은 정권을 옹호하는 좌파 정권이 들어선다면 미국은 우리와 상의 없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이 우리와 상의하지 않는다.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상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역시 사실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건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동맹의 문제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2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양국은 협의와 합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북핵 시설은 중국에서 불과 한 100km 이내에 있습니다. 우리와 중국의 협의를 생략한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안찍박에 논란 국민의당. 자, 오늘부로 선대위 체제에 들어가는 국민의당에서 갑자기 박지원 대표의 이선 후퇴 주장이 전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예. 자, 먼저 들어보시죠. 박지원 대표께서는 이번 선대위에 참여하지 마시고 백의종군 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늘 선당 후사를 강조해 오셨습니다. 이걸 몸소 실천하실 최적기라고. 자, 이 이야기를 듣던 박 대표 회의 중에 내내 굳은 표정이었고 예. 두 번이나 들락날락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온 주장인 모양이네. 근데 이게 아까 여기 제목이 잠깐 있었는데 안찍박?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찍으면 박지원 대표가 상황된다? 이런 여론 때문에 그런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여론이 아니라 이제 그 홍준표 후보가 주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안찍박이라는 거를 주장하면서 박지원 대표에 대한 보수층의 거부감을 자극하는 프레임이다. 이 자리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죠. 예. 자, 이 프레임에 대해서 국민의당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을 했던 저 문병호 최고위와 직접 통화를 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박지원 대표가 중도 보수 표심을 좀 주춤하게 만들고 있다. 안철수 괜찮다 생각하다가도 박 대표 때문에 다시 생각하게 된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예. 자, 민주당에서도요. 안철수 후보보다는 박지원 대표를 좀 공격하는 이런 안찍박 프레임에 호응하고 있는 측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오늘 손학규 전 의원을 함께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확정을 해놓은 상태라서 별로 개의치는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텐트를 접은 김종인. 자, 김종인 전 의원 대선 출마 오늘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출마 선언한 지 일주일 만에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예. 자, 스스로 해프닝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제 텐트는 제대로 펴보지 못한 상황이 됐는데 왜 그러면 또 다시 불출마를 선언했을까요? 오늘 불출마 입장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대선 후보로서 노력은 오늘로 끝났는데 자신의 호소가 늦었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하지만 일주일 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하루하루 국민에게 다가가는 시간입니다. 자,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이런 예측이 안 되면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예. 사실 뭐 정치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출마 선언이 나왔을 때 좀 갸우뚱하긴 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구도상에서 김 전 대표가 중심이 되는 어떤 통합정부나 연대 연합 같은 시도, 뭐 예를 들어 뭐 유나이티드 시도 이런 것들이 성공할 거라고 쉽게 간과했다는 건데요. 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건데, 자, 민주당 관계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김종인 전 의원이 당내에 있을 때나 주목을 끌고 그 발언에 무게감이 실리지 밖에 나가면 그 관심도가 떨어진다. 그걸 본인만 모른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는요? 자, 마지막 키워드 가겠습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예. 자,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앞서거니 뒤서거니 지금 정책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정작 과거에 했던 자신의 말과 좀 달라진 발언 때문에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예. 자, 먼저 문재인 후보 어제였죠. 가계의 어떤 통신비 절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원성을 사고 있는 단통법 개정도 약속을 했는데 지난 2014년이었죠. 그 문제의 단통법이 국회에 통과될 당시에 바로 당시 의원이었던 문재인 의원도 찬성 표결을 했습니다. 예. 물론 대다수 의원들이 당시에 찬성을 했지만 당시에도 반대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왜 찬성했느냐는 그 반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예. 당장 국민의당에서는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자, 최소한 단통법 찬성에 대해서 사과는 하고 공약은 발표해야 될 게 아니냐 저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는 어제부터 그 유치원 공약 때문에 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어제 박지원 대표가 이 자리에서 불만을 토로하긴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부분은 어저께 보도해드린 바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언론이 좀 틀린 걸 많이 한다 이렇게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었죠. 근데 이거 아직도 논란이 돼요? 그렇습니다. 뭐 언론 탓했었죠. 그 다시 한번 먼저 보시죠. 예. 병설 유치원을 확대하지 않겠다 하니까 단설 유치원을 그 소음 때문에 예. 기자들이 잘못 썼어요. 몇 기자들이.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막 공격을 했더라고요. 자, 어제 안 후보는 병설이 아니라 단설 유치원을 제한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기자들이 잘못 알아들었다라는 불만을 얘기한 건데 예. 자, 기자들이 제대로 알아들었어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병설이나 단설 모두 국공립 유치원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단설을 제한하자는 거는 결국 국공립을 줄이고 사립을 늘리자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수많은 엄마들이 어제 상당히 반발을 했고 민주당도 오늘 여러 차례 비판 성명을 낸 겁니다. 예. 특히 안철수 후보는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당시에 보시는 것처럼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등의 어떤 국립 확대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정책 방향이 지금 달라졌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 따뜻하고 맑겠지만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오후에 비가 오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다소 높겠습니다. 예. 오늘 역시 뉴스가 끝나고 소셜 라이브가 진행되는데 오늘은 특히 이제 정치부에서 진행을 하는데 보수 정당 출입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요즘 워낙 그 다른 두 당이 좀 앞서가다 보니까 덜 시선이 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소셜 라이브에서 출입 기자들이 좀 원을 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불러갑니다. 의자 좀 있을까요? 소스가 안 익어야 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들어오세요. 원을 풀러. 맞습니다. 수연아, 마이크 질문하고. 네. 네. 세 기자, 오늘 뭐 꽉 차네요. 네. 오늘도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자, 먼저 손석희 예. 손석희.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요. 옛날에는 그 인터넷상에서 저를 욕할 때 이렇게 써서 두 개 드리려고 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이게 쌍시옷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손석희요? 손석희. 아, 이 정도면 뭐 괜찮습니다. 네, 저희가 참 웃어야 될지 난감한 상황이긴 한데 예. 이 최근에 이 SNL 코리아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코미디언 정성호 씨가 손석희로 이제 활약을 하면서 예. 선배 성대모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화제가 됐던 이 인터뷰를 또 패러디를 해서 또 아, 홍준표 후보요? 그렇습니다. 네. 혹시 그것도 보셨는지요? 그건 뭐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 네. 예. 최근에 뭐 정성호 씨 말고도 뭐 배칠수 씨도 그렇고 선배 성대모사 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신데 배치수 씨가 제일 먼저 했었죠. 그렇죠. 네. 되게 오래돼. 그 중에서 아 정말 이 사람은 나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후보래. 직업병. 직업병입니다. 예, 혹시 있나요? 배치수 씨는 제 흉내를 처음에 내면서 그걸로 그 광고에도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 목소리를 팔아서 이렇게 돈을 벌면 밥이라도 한번 사야 되는 거 아니오? 근데 여태까지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안 샀고요. 연락은 뭐 개인적으로 알죠. 아. 네. 그리고 정성호 씨도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제가 그 개그맨 그분 성함을 좀 잊어서 요즘 잘 안 나오시기 때문에 잊었는데 요즘도 검색해 보면 유튜브 같은데 그게 있어요. 예전에 코미디 채널인가 거기 나왔던 프로그램 중에 지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막힌 외출. 예, 네. 기막힌 해줄 명상의 시간. 예. 예. 거기 나오는 그분의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혹시 이거가 맞으면? 뚜껑을 열고 예. 면 위에 아이고. 분말 스프, 건더기 스프를 넣고 똑같죠? 네. 건더기 스프를 얹고 또 말씀해 아무튼 그건 요즘 봐도 제가 좀 배꼽을 잡을 때가 있죠. 저도 헷갈려요. 근데 그분이 제 흉내를 내면서 웃으면 뭐 이렇게 그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네. 빠따를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일본식 발음으로. 예. 엉덩이를 맞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아무튼 유세윤 씨가 제일 못 견뎌 하더군요. 예전에 아는 형님도 즐겨보신다고 하시더니 그런 또 코미디 프로 굉장히 의외로 좋아하시는 모습. 괜히 그 토를 달지 마세요. 아직 한마디도 못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 손석희 이게 나온 김에 좀 짧게 이실직고를 하나 하자면 네. 제가 이거를 적어서 저희 그 준비하는 기자들 카톡방에 올린다는 게 그만 네. 다른 정당을 출입하는 국회 출입 기자 300여 명이 함께 있는 채팅방에 제가 이걸 올렸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뭐 몰랐는데 어떡하겠어요. 네, 넓은 마음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최수영 기자. 네, 최수연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선배는 정말 많은 인터뷰를 해오셨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정말 곤혹스럽다, 정말 난처하다 이랬던 순간이 있다면은 언제를 좀 꼽으실 수 있으신지. 예. 뭐 많은 분들이 뭐 저 정치인들하고 인터뷰하는 것만 많이 보셔서 그쪽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정치인들은 또 되게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제가 제일 곤혹스러웠던 인터뷰는 한 10년쯤 됐나? 그때 라디오에서 하는데 아침에 했잖아요, 제가. 네. 그때 초등학교 3학년 학생과의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그런 인터뷰는 정말 처음 해봤어요. 어땠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네, 또 물어보면 네, 이게 대답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 친구는 아직 잠도 안 깬 상태였고
네. 무슨 내용? 그건 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대답만 기억나는데. 6시까지 아니고 7시 때였는데 그 인터뷰어로서는 가장 힘든 인터뷰이가 말이 짧은 사람들이죠. 그 친구 뭐 어린이였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어른들하고 인터뷰할 때도 너무 짧은 대답만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인터뷰어로서 괴롭죠. 그게 저희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한참 거기 마이크 있어요? 제 목소리 크게 하겠습니다. 이걸로 하시죠. 그 내귀의 도청 장치 그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관되신 건 아닌데 또 예. 연관됐다고 볼 수도 있죠. 거기에 아니 오늘 왜 그 여러분들은 바른정당하고 어디지 한국당 얘기하러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많이 좀 지금 이제 앞서 이게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예. 네. 뭐가 궁금해요? 거기서 그 단독 리포트가 원래 나갈 거라고 내귀의 도청 장치 그때 당시에 소모 씨였죠. 제가 이름도 기억하는데 사실 그분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네. 다시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게 몇 년도더라? 1988년 8월 4일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소모 씨께서 지금도 그 사람이 어디로 해서 그 MBC 뉴스 스튜디오로 잠입을 했는지 잘 몰라요. 그 경로가 아직 안 밝혀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앵커는 이제 강성구 앵커였어요. 나중에 저쪽 경기도 어디 지역에서 국회의원도 하셨는데 그분이 앵커를 할 때인데 중간에 정말 이거 유명한 장면이니까 어떤 사람이 뛰어들어와서 내귀에 도청 장치가 있다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앵커가 막 놀래가지고 그렇죠. 도중에 끌려나가고 뭐 그랬었는데 그 화면을 가만히 보시면 지하철 요금 인상 검토인가 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 MBC 보도국에 잠깐 있을 때 그 사회부에 있으면서 서울시청을 출입했었는데 서울시 지하철이 서울시청 소관이잖아요. 나름 지하철 요금 인상이니까 중요한 뉴스잖아. 다시 나름 단독했다고 올렸는데 그게 나가려는 순간 이 친구가 뛰어들어와가지고 그 리포트는 중단이 돼버리고 역사에 남은 건 내귀의 도청 장치. 지하철 요금 인상 없으면 뭐 그건 뭐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자 그 화면에는 이제 늘 남죠. 그게 이제 요금 인상 검토라는 게. 그 다음 날 그 서울시청 나가서 굉장히 비웃음을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사가 아예 통으로 못 나간. 제 기억엔 못 나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모두들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정말 속상한 경험이죠. 안나경 앵커도 방송 진행하면서 정말 당황스러웠던 경험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당황스러웠던 지금 당황스러워. 그리고 저는 인터뷰를 사실 많이 해보지를 않았어요. 제가 뉴스룸을 하면서 유일하게 했던 인터뷰는 작년에 리우올림픽 때 사격 국가대표 진종호 선수 인터뷰를 제가 했었는데 그때 첫 인터뷰이기도 하고 굉장히 진종호 선수보다 제가 더 긴장하면서 진행을 했었던 내가 생각이 나네요. 네. 그리고 안 했다고? 그리고 안 했죠, 인터뷰는. 그래요? 네. 팩트 체크 한번 해봐요. 진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가장 바로 이 자리에서 했는데. 도망가. 인터뷰를요? 네. 생각날 때까지 기다려 볼까요? 전화 찬스 한번 드릴게요. 생각 안 나죠? 네. 조성진 피아니스트하고 했잖아요. 단독 인터뷰. 제가 혼자 한 거. 에이, 아무튼. 배꼽 사과 하세요. 네, 아무튼 조성진 씨 팬인데. 그래요. 네. 갈까요 이제? 영광의 순간 잘 들었습니다. 이제 뭐가? 네? 그 내귀의 도청 장치는 역사적인 순간에 그거? 네, 거기에 또 기자로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 정말 처음 상상도 못했고 안나경 앵커가 인터뷰를 2번 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을 잊어버렸다는 거. 잊어보지 않았습니다. 저 단독인. 네. 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할게요. 네. 자, 갔다
가까이 오시죠. 네. 자, 이거 태블릿. 네, 자, 태블릿은 저희 이쪽에 이번에는 태블릿 PC 좀 많이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쪽에 여기다 놔주시죠. 둘까요? 네. 박스 여기다 잘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리 정돈이 됐으니까 이 소개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을 출입하고 있는 정치부 송지혜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한국당 같이 출입하다가 요새는 바른정당 출입하고 있는 정치부 윤영탁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한국당 출입하다가 지금은 바른정당과 새누리당까지 출입하고 있는 막내 최수연 기자입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 정치부 소셜 라이브 시작하기 전에 윤영탁 기자 할 말이 있다고요? 아, 그렇죠. 할 말은 송재 선배가 여기서 제일 선임이라고 다시 한번 지난번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동안이기도 하고. 예. 그렇죠. 우리 최수연 기자는 막내. 네, 막내입니다.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많은 네. 응원 댓글. 그냥 하겠습니다. 대본을 네. 계속 외우길래 주의 외우지 말고 편하게 얘기하라 그럼요. 그랬는데. 이제 예. 잊어버렸어요, 다 대본. 자,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대선 편이 많습니다. 대선 기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선거운동 본격적으로 시작하진 않았지만 요새 보시면 가짜뉴스 또 팩트체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그 저희 JTBC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카카오톡 JTBC 대선 자문단 카카오톡으로 신청을 하면 언제든 궁금한 거, 이거는 진짜 내용은 뭘까? 이건 가짜뉴스 아닌가? 이럴 때 정말 편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카톡하는 것처럼. 카카오톡 열고 아이디 검색해서 아이디 검색 뭐겠습니까? JTBC 대선 자문단 이렇게 입력을 하면 친구 뜹니다. 그래서 친구 추가 한번 딱 눌러주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저도 당연히 가입했고 여기 기사 몇 번 쓴 적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친구 쪽에 이렇게 대선 자문단 이렇게 있고 뜯어보면 팩트체크 가짜뉴스 제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기사들 뭐가 나왔는지 오늘 기사는 뭐가 나왔는지 보면 최근 벌어지고 있는 후보들의 검증 공방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설문도 참여할 수 있고 팩트체크 의뢰할 수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자들 밤낮으로 노력해서 좋은 기사들 올리고 있으니까 이 제보가 굉장히 훌륭한 기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저도 여러분들이 준 제보로 하나 기사 쓴 게 있거든요. 그것도 이 카톡 대선 자문단에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광고 같네요. 윤영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좋아요, 본격적으로 정치부 소셜 라이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안 풀리는 오른쪽 집입니다. 저희 첫 번째 키워드도 그렇게 잡아봤죠. 그렇죠. 안 풀리는 오른쪽. 우리 휴지 갖고 와서 이렇게 안 풀린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뭐 소셜 라이브 팬분이라면 기억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랑 이 송재 선배랑 2주 전에 나와서 이 자유한국당이랑 바른정당이 이혼 상태냐 별거 상태냐 이거 치유할 수 있느냐 아니면 2주 뒤에 보겠다고 했어요. 그때 뭐 사랑과 전쟁처럼 4주 뒤에 보면 어차피 그때는 뭐 대선이 끝나버리니까 2주 뒤에 어떻게 가나 보자고 했는데 오늘이 딱 2주가 됐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 근데 결국 이 보수정당 쪽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고 변했다고 하면 결국 안철수 후보만 빵 떴죠. 그래서 네. 이 보수 정당에게는 어느 때보다 정말 잔인한 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 최수영 기자가 오늘 나온 우리 맞습니다. JTBC 여론조사 결과 네. 간략하게 좀 보고 가죠. 네, 잔인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면 홍준표 후보가 6.5%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2.1% 이렇게 나왔습니다. 합쳐서 지금 10%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난주보다도 더 떨어진 수치입니다. 야, 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되죠? 출입기자로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정말 특히 속상하네요, 정말. 그 홍 후보의 지지율도 좀 많이 빠졌어요. 계속 좀 내려가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홍 후보 지지율은 정체된 상태에서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조금씩 맞아요? 조금씩입니다. 이제 두 자리에 얼마 전에 두 홍준표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뭐 수치가 조금씩 다르니까요. 홍준표 후보 쪽은 아직도 뭐 자신만만한 분위기입니다. 물론 뭐 선거를 진다고 생각하고 임하는 후보는 없으니까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 했다. 예.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죠. 제가 어제 밤에도 이제 홍준표 후보 캠프에 가서 취재를 했는데 오늘은 안 했습니까? 오늘은 이제 여기 끝나고. 있기 때문에 끝나고 취재하도록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이제 핵심 관계자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우리가 이거 반전시킬 수 있다. 이번 대선은 그렇죠. 홍준표를 위한 대선이다. 뭐 맞아요. 이렇게까지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보면 또 그렇게
후보 입장에서는 좀 고무적으로 느낄 만한 상황도 있기는 합니다. 제가 어제 그 중앙선대위에 핵심 선대위원들이 이제 모인 회의에 취재를 갔었는데 민주당이나 국민의당과 다르게 이 보수정당 지지층은 아무래도 좀 연령대가 좀 있고 그렇다 보니까 현장에 소품이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주 그 진기한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소품이 있어서 제가 한번 챙겨와봤는데요. 드릴게요. 이거 바로. 아, 이게 들고 있었던 건가요? 빨간색 청년 당원들이 들고 있더라고요. 홍대로 가자. 홍익대 아닙니다. 네. 네. 홍준표 대통령인데 홍대로 가자 이런 플래카드를 들고 있더라고요. 어르신분들이. 청년 당원들이. 청년 당원. 청년 당원 20-30명이 가지고 잘 귀담아 있었고.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또 얘기를 잘 못 들었네요. 사진을 하나 챙겨와봤는데 제가 직접 찍은 건데요. 잘 안 보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 홍준표 후보인데 때를 좀. 확대 볼까요? 네네. 예. 아, 네네. 핵심은 이 줄을 선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핵심 선대위원들인데 후보랑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길게 줄을 선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다 이런. 줄은 길게 섰는데 그러니까 당 분위기 좋다. 홍준표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겉으로만 좋아하는 척하는 거 아닐까요? 뭐 이 사실 뭐 지지율 이렇게 떨어지는데 언제가 그 자유한국당 그 전 새누리당 후보만 해도 이렇게 지지율이 낮았던 후보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냉소적인 시각도 사실은 있죠. 제가 오늘 낮에도 이제 당의 한 관계자를 만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은 이 줄을 선 분들은 이 후보랑 사진을 찍어서 대선이 끝난 이후에 좀 정치적으로 자기가 활용을 하려는 목적에 줄을 선 사람도 있을 거다. 이런 냉소적인 반응도 분명히 있기는 했습니다. 사실 저는 좀 궁금한 게 사실 유승민 후보는 정말 인기가 좋잖아요. 다들 네.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러는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예요, 정말? 제가 유승민 후보 마크맨으로 그쵸. 여러 번 소셜 라이브도 출연하고 했는데 그래서 퀴즈처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많은 준비를 좀 많이 하셨네요. 제가 갖고 있었어요. 깜빡했네. 자, 여러분. 유승민 후보가 왜 지지율이 안 나올까? 제가 듣기로는, 제가 지금까지 들은 걸로는 이게 제일 좀 답에 근사했던 것 같다. 네. 유승민 후보는 땡땡땡 같은 사람. 힌트. 먹는 거. 자, 빨리 진행할게요. 네, 빨리 해주세요. 자, 유승민 답답해요. 후보는 깍두기 같은 사람, 깍두기? 설렁탕 같은 사람. 왜요? 그러니까 이게 딱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설렁탕 생각해 보세요. 설렁탕 싫어하시는 분 많지 않습니다. 설렁탕 다 좋아해요. 근데 특별한 날 내가 설렁탕을 먹으러 간다. 특별한 날에 여자친구랑 뭐 100일, 200일 날. 야, 우리 설렁탕 먹으러 가자. 이런 말 할 분은 없잖아요. 설렁탕 비하 발언 아닙니까? 설렁탕,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기도 많고 사람들이 좋아라 하는데 투표를 할 때는 손이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그 당 핵심 관계자랑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감탄을 하면서 그런 비유가 있구나라고 적절하다. 적절하다고 생각해 말씀하셨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당에서도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앞서서 홍준표 후보 딱 생각하면 별명 많잖아요. 홍트럼프, 또 홍반장, 뭐 아까 뭐 홍대로 가자. 막 이런 거. 홍그리버드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유승민 후보는 생각나는 게 국민 장인밖에 없어요. 딸을 얘기하는 거 싫어해서 저희 뉴스 잘 못 쓰는데 그래서 오늘 점심 먹으면서 그 캠프 핵심 관계자랑 별명을 뭘 해볼까. 그러다 이 설렁탕 얘기도 나오고 계속 밥 먹다가 별명 하다가 결론을 못 내고 나왔던 그런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두 후보 얘기를 조금씩 해봤는데 네. TK 쪽 지지율은 좀 어떤가요? 저희가 앞서 전체 지지율을 한번 봤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또 TK 지지율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 나왔던 자료인데요. 보시면 TK의 배신입니다. 정말 슬픈데 저 홍준표 후보가 12.3%, 유승민 후보 지금 설렁탕 보이시나요? 1%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뭐 TK의 배신이라는 거는 이제 보수정당 입장에서의 얘기를 지금 한 거죠. 그렇죠? 맞아요. 사실 이번에 본격적으로 정말 행보에 들어가서 뭐 TK도 많이 찾아가고 했는데 이렇게 나와서 사실 좀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의외로 저도 그 대전 유세 취재를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의외로 분위기 나쁘지 않던데요? TK에서도 그랬다면서요? 저도 지난주에 홍준표 후보 따라서 이 대구 서문시장에 취재를 갔었는데 이제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랑 쭉 악수를 하면서 지나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기자들은 상인들을 이제 악수하고 지나가면 그 뒤에서 이제 상인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해서 좀 들어봤는데 한 노인분, 할머니 두 분이 이제 상인이었는데 홍준표 후보랑 악수를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들끼리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이고야 억수로 순해 보인다. 사투리 차지네. 순해 보인다.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하셔서 대전에서 그 얘기 들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요즘에 생각하는 홍준표 후보 이미지가 뭐 사실 뭐 막말, 뭐 스트롱맨 뭐 이런 건데 이게 할머니 이 TK 지역의 또 이 할머니 유권자들 눈에는 이렇게 순한 사람으로 또 보이기도 하는구나. 굉장히 좀 신선하다. 역시 생각을 마크민입니다. 했었어요. 순해 보이는 거예요. 그 홍 앵그리버드가. 제 얘기가 아니고 네. 그 상인들이 서문시장 굉장히 상인들이 지금 저기 동조하는 그런 표정을 지으셨어요. 기자답지 않게. 굉장히 신선한 반응이었다는 그런 저도 좀 그런 말씀입니다. 신선한 반응이 하나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홍준표 후보 따라서 뭐 대구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또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여성 유권자들의 여심을 또 이렇게 흔드는 게 있더라고요. 홍준표 후보가 여심을 든다고요? 힘들어요. 저 아하. 눈물 훔치는 걸 봤어요. 왜냐면 홍준표 후보가 워낙 입담이 좋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항상 그렇게 지역에 내려가면 사용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천에서 난 용이다. 우리 아버님은 무학이고 우리 어머님은 문맹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버스를 타는 번호를 몰라서 내가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버스를 타게 해드리고 너무 집에서도- 비하시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렇게 설교를 이렇게 연설을 하잖아요. 눈물을 흘린다고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걸 진짜 봤어요. 본인은 운 거 아니죠? 저는 그냥 울면 안 됩니다. 네, 그쵸. 막내 기자라서 이런 거 알려줘야 돼요. 기자는 언제나 중심. 중심. 인간적으로. 유승민 후보도 최근에 TK 지역 많이 엄청 많이 갔잖아요. 가요. 네, 맞아요. 지금 후보로 선출된 지 바른정당 후보로 선출된 지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 벌써 일주일 가까이를 TK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배신자라고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욕하는 분들도 있고 배신자라고 노래 만들어서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분위기 그렇게 많이 나쁘진 않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좀 미화를 하면 사진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진행을 빨리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전에 아이고 자꾸 빼먹었습니다. 요거 아까 그 저희 JTBC 여론조사 예, 요거 개요 잘 봐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지난주 토요일 날 그 대구 칠성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가니까 막 유승민 연호도 하고 이렇게 꽃다발도 이렇게 선물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이 다음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장면, 좀 감정이 복받쳐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맡은 입장으로 그럼에도 봐서. 불구하고 저희가 뭐 앞에 TK 지역 여론조사 지지율 보여드렸는데 지난주보다 뭐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한 후보도 있고 지금 수치가 이제 한마디로 뭐 안습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기자들도 있는데 상대당 후보한테 안습이라뇨. 두 당의 단일화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단일화 얘기로 벌써 넘어가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빠른 진행. 네. 예. 지금 유승민 후보가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서 TK를 막 올인을 한다.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넘겨버렸습니다. 어쨌든 바른정당은 유 후보의 완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좀 이렇게 시끄러운 말들이 연대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긴 있었는데 유 후보도 홍보 막말. 그러니까 처음에는 캠프에서 약간 여러 사람이 아니고 약간의 사람들이 완주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시했는데 아시겠지만 유승민 후보는 보수고 단일화를 주장을 했기 때문에 본인도 약간 완주에 대한 큰 의지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의 막말이 건드렸어요. 그 지금은 캠프는 100% 완주를 원하고 바른정당에서도 완주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연대 얘기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아예 없어진 건 아닌데 막말이 그렇게 하면 연대하기 싫어지죠. 그게 뭐 같이 합치자는 사람들이 뭐 조건 없이 들어와라. 만약에 마치 모든 걸 용서하겠다는 것처럼 그거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한국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조금씩 당 내에서는 바른정당이랑 지금 둘 다 이렇게 지지율이 잘 안 나오는데 가뜩이나 한국당 입장에서는 바른정당이 더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연대를 해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보셨지만 홍준표 후보가 한 자릿수로 내려오면 결국 둘이 합해서 10%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국민적인 무리를 하면서 합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란다. 바른정당도 그래서 그 연대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굉장히 많았지만 결국은 지난번 중앙 그 선대위 발족식을 할 때도 김무성 그 공동 선대위원장이 유승민 후보 토론회 시작하면 빵 뜰 거다 이렇게 손을 들어줄 정도로 일단은 당에서도 완주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근데 이제 뭐 바른정당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핵심이 친박 의원들 청산인데 사실
지난번에도 이제 뭐 지난 저희 소설에서도 했지만 친박 청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당원 당규에 따라서 이 의원을 출당을 시킬 수가 있는데 어려우니까 지난번에도 당원권 정지 징계를 했던 거거든요. 그 어려운 걸 약속을 하면 처음부터 뭐 싫으면 싫다 그랬어야지. 네, 약속을 한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그 정말 초핵심 이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에게 물어봤더니 어렵다. 그때도 그 당원 당규상 친박계 의원을 청산은 할 수가 없어서 당원권 정지했던 건데 안 나간다는 분들을 그러면은 뭐 리어카에 실어서 내보내냐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막말을 많이 하니까 사실은 감정적인 것도 무시하지 못할 건데 사실 그랬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별거냐 이혼이냐 이렇게 놓고 얘기를 했을 때 보면 지금 상황에선 이혼이 좀 가능성이 좀 크지 이혼에 않냐. 가까운 건가요? 네. 하지만 뭐 저희가 뭐 누누이 하는 얘기가 정치는 생물이고 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변수 또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그나저나 아까 완주할 거다 네. 유승민 후보 그 얘기 했는데 이 실제로 완주를 하기 위해서 이 선거운동 비용도 굉장히 그렇죠. 타이트하게 잡고 있다고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하면서 또 예전에 사례도 꺼내면서 18일 날 이제 각 당의 선거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바른정당이 그건 먹튀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바른정당이 굉장히 돈을 안 쓰고 정말 완주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게 그래서 아까 이혼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한 건데요. 지금 90억 정도의 예산을 짜고 법으로 쓸 수 있는 돈이 한 5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5분의 1도 안 쓰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세차, 여러분 길거리에서 많이 보이시죠? 유세차 하나 쓰는데 2,5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거 안 쓰고 자전거 탄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텔 광고 한 15억 정도 든대요. 한 계좌에.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다음에 TV 광고, SNS 토론회 그런 걸로 승부를 보면서 진짜 90억 안짝으로 돈을 써서 깨끗한 선거 하겠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한국당도 뭐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닌데요. 저희가 우리 시간 한국당 걱정하고 관계상 있어요. 조금 이 부분을 넘어가고 다음 키워드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아마 하단에 나가고 있을 텐데요. 이 와중에 새누리당입니다. 이 자유한국당 직전 이름이잖아요. 안 그래도 보수정당 상황이 이렇게 녹록치가 않은데 더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정말 표 갈라지는 소리 들립니다. 예.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렇죠? 박사모 등 이 친박단체를 중심으로 이 새누리당을 창당을 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조원진 의원은 오늘 그 새누리당에서 대선 출마를 또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사람 많이 왔다면서요? 어제 이 대선 출마를 앞서서 총 세미나를 열었어요. 새누리당 창당의 의의와 뭐 앞으로 현재 과제 이런 걸 열었는데 제가 거기에 갔었거든요. 근데 별로 사람이 없을 줄 알았어요. 기자는 많이 안 갔죠? 기자는 오히려 정작 안 왔는데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공지가 바로 전날 밤 6시인가 떴어요. 그래서 저희도 오히려 받고 웬 세미나?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렇게 6시에 나온 거 치고 그 국회 회관에서 가장 큰 세미나실이었는데 전체를 메우고 막 자리가 없어서 계단에 앉고 심지어 제 자리도 좀 앉아도 되냐고 막 그 얘기를 그렇게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기자들 사이에 오늘 재미있는 정말 치열합니다. 나쁜 선배로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죠? 근데 그 문자 얘기해 주세요. 자.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가 이런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문자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줌이 될까요? 자, 문자가 어제 온 건데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회의 이 기자들에게 당에서 보내는 일정 공지인데 이런 게 오니까 이제 기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 새누리당에 우리 당의 그 비상대책위가 또 생겼나? 이렇게 좀 착각을 하는 그런 일도 최근에 잠시 향수에 젖었던 그런 네.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새누리당? 맞아요. 웬? 추가 탈당이 있는 거 아니냐? 조원지 의원이 아까 후보라 그래야겠죠 이제 뉴스룸에도 나왔는데 30명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추가 탈당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저희가 취재를 좀 해봤더니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 뭐 무슨 팔적이라 그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친박 팔적? 네. 뭐 그렇게 이름이 거론됐던 찌찌뽕. 의원 중에 한 분과 제가 통화를 해봤더니 거길 왜 가냐? 갈 김진태 의원도 안 거였으면 갑니까? 벌써 갔다라고 하고 이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도 어제 그 제가 사진 보여드렸던 이 중앙선대위 핵심 선대위원 회의에 와서 임명장까지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역시 정치는 알 수 없는 거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상황인 것 묘하네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박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을 선점해서 당까지 만들었는데 조원진 후보, 이제 후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조원진 후보밖에 안 나갔다는 사실 좀. 자, 이렇게 뭐랄까 보수 진영에 정말 슬프고 좀 안 좋은 소식들만 나오기는 사실이에요. 정말 희망은 없는 건지 저희가 세 번째 키워드에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그래도 안보는 우리의 것.
결국 보수는 안보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이 홍준표 후보가 이제 안보를 그동안 계속 강조를 해왔어요. 그런데 어제부터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격적으로 탄핵 대선 끝났다. 이제 안보 대선이다. 굉장히 이제 안보 프레임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또 여기다가 지금 미국이 뭐 북한을 선제 타격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좀 우클릭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다 보니까 더 이렇게 보수 진영 후보들이 그 안보라는 이슈를 가져가려고 하더라고요. 우클릭 말 어려운데 뭡니까 우클릭이? 모르는 분 진영을 우회전? 우회전 살짝 보수 진영 쪽으로 정책이라던가 노선을 조금 이동하는 그런 것을 우클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오늘 또 문자로 왔는데 긴급 의총을 열었죠. 그렇죠. 저희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좀 볼까요? 보여주시겠어요? 좀 말을 하면 돼요. 긴급의총을 네, 긴급의총이 없었다가 어제 저녁에 급하게 이제 일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안보 관련해서 긴급의총을 열고 이후에 이 국회 뭐 하는 롯텐더홀에서 네, 이렇게 규탄 대회를 열었어요. 보이시나요? 아까 우클릭했다는 분들. 문재인과 안철수의 신뢰 못할 안보관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렇게 이제 규탄 글자 굉장히 무섭게 썼네요. 네, 여기 이제 뭐 참여한 의원들 보면은 뭐 정호택 원내대표, 네, 이완영 의원님도 이거 보이고, 유명하죠? 예. 네, 강석호 의원님도 보이네요. 네, 비박계 또 성공했었던 강석호 의원 또 이렇게 뵈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또 좀 여러분들 보이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어제부터 다시 집중적으로 이제 안보 프레임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홍준표 후보 쪽은 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뭐 늘 얘기했지만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근데 현재 또 지금 이 안보를 계속 강조하는 와중에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쪽 지지율이 또 그렇죠. 오히려 오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보 이슈를 중시하는 보수층이 이걸 갖고 움직일까? 근데 아까 방금 보셨지만 사실 TK 보수의 또 중심이라고 하는 그 TK에서도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는 걸 보니까 회의적이지 않느냐 그런 반응도 있는 게 사실인데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저희는 이제 보수정당 출입하고 있으니까 그쵸. 사실 저희가 취재한 걸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각 후보 캠퍼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 시간이 또 많이 남았고 어떤 변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저희가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분명히 힘든 상황이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수 정당이 이렇게 정말 기댈 곳이 이 북한의 사실은 선제 타격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을 딛고 넘어서야 할 수밖에 없었나. 좀 약간 씁쓸한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인데 좀 마무리하면서 최 기자한테 오늘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처음이었는데 네, 어땠습니까? 처음이었는데. 지난번에 송 선배는 좀 댓글 좀 이쁘게 좀 달라고 댓글 좀 예쁘게 달아주셨나요? 저 사실 오늘 처음이라서 정말 긴장 많이 해서 대본 외우고 이랬는데 오니까 진짜 재밌네요. 좀 편하고 재밌고 사실 보수정당 소설 많이 못했는데 앞으로는 좀 정치는 생물이니까 앞으로 정말 자주 하는 기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대본이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어떤 내용을 좀 얘기를 하자. 이렇게 좀 준비를 한 게 있는데 그걸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편하다는 말도 네, 준비되면 대본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인터넷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네. 재보선 결과가 좀 나오면 반영을 해서 보여드릴까 했는데 예, 아직 예. 네, 그 얘기는 아직 저희가 내일 뉴스룸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이 상주 지역에 지금 김재원 이제 의원이 되면 당선이 되면 그걸 발판으로 해서 TK를 한번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요? TK 왕자 디딤돌로 삼아서 네. 어떤 반등의 기회로 삼아보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굉장히 지금 중요한 선거긴 합니다. 바른정당에서도 지금 세 석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3석을 나갔는데 한 석이라도 건지게 될 경우에는 좀 제도에게 발판을 좀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결과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아직 상황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네요. 네, 이 소식은 저희가 내일 뉴스룸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또 어떻게 이 정치 판도가 바뀔지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도 맡은 보수정당 취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드릴까요?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JTBC 투표 독려 캠페인 위대한 국민 챌린지. 안녕하세요. 배우 정혜리입니다. 제가 바라는 나라는 아이가 아이답게 자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 정혜리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윤주상 씨도 위대한 국민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투표 의지를 들려주세요.